네, 지금부터 작년 7월에 있었던 대통령 모습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압수를 한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저 장면과 관련된 건데요. 하정대 국장. 예. 이게 대기업 총수를 만난 거군요. 그렇죠.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모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모든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벌 총수들을 17명을 모두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같이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네. 그날 당일에 특별히 3명의 총수만 따로 만났고 네. 그 다음날 이 길에는 네. 4대 기업, 즉 삼성, 현대, SK, LG의 4대 기업의 총수를 거기서 당시에 SK는 총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따로 김창근, 네. 당시에 SK 수펙스 추구협의 의장 등 4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확인되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이 뭔가 나온 거죠. 그렇죠. 안종범 경제수석, 당시 경제수석을 사무실을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 일지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내용, 즉 대기업 네. 총수들하고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자체는 없고 그냥 단독으로 독대를 했다 하는 내용만 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작년,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내가 스스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을 때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 작년 2월과 7월 2번 얘기했다고 스스로 대통령이 한 보름 전에 얘기했거든요. 저런 장면인데 이동수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따로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는 일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는 매우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야 뭐 당연히 또 특히 이제 외국을 가거나 네. 할 때 이제 이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저희 이를테면 제가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네. 평창 올림픽 준비하는 무슨 모임에 당시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 자격으로 오셨는데 네. 그때 잠깐 이제 별실에서 그 예우 차원에서 한 10분 네. 이제 단독으로 저런 얘기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기업 문화 네.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손녀도 무상급식 받더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몰라도 오해받을까봐 대체로 이런 독대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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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이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네.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은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단독으로 면담을 하는 거는 이례적입니다. 제가 검찰의 수사를 쭉 지켜봤었는데 유일하게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단독으로 면담한다 하면은 사실은 뇌물을 갖다 준 때로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네. 당시에 모두 돈을 받을 때는 거액의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때는 모두 청와대에서 단독 면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로서 돈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고 그리고 전두환 때 이례재단을 만들 때 그때 출연하라고 할 때 네. 전두환 대통령이 각각의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직접 협조를 구한 거거든요. 그런 때가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정책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때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모아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왜? 네. 그렇게 해야만 아까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셨듯이 네. 전체적으로 누구한테도 자기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수사를 한 걸 보면은 대통령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부르면은 항상 먼저 다른 데에 가서 먼저 뭐를 귀동량을 하느냐? 아, 얼마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걸 귀동량을 하고 귀동량이 잘 안 됐을 때 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가지고 가서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다른 기업하고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율을 대충 그 기업의 크기에 따라 맞추게 되는데,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얘기입니다만, 잘 조율이 안 되면 너무 많이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렇죠. 진로 얘기를 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재벌 총수들하고 대통령 독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물론 정치 자금이 오고 가는 건 있었지만 절대 공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하나씩 이제 뭘 받아가는데 네. 그걸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하고 맞춰서 갑니다. 네. 예를 들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항공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삼성이 가져가는 대신에 뭘 내놓고 당신은 책임지고 하시오. 대신에 현대는 탱크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분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 관치금융인가요? 정부로부터 받는 네. 싼 이자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맞아 돌아가면서 정치 자금을 받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박 정부에서 했던 게 창조 경제라고 그랬어요. 네. 창조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했다 그랬는데 창조 경제할 때 창조 경제가 뭔가? 창조는 기업에서 알아서 아이디어 내서 새 제품 만드는데 뭔가 봤더니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류를 융성시키자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화 창조 개념이에요.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 크게 문화 활동을 안 하는 기업들을 닥달을 해서 돈을 내게 하는 모양을 봤으니까 이거는 완전 판단 미스입니다. 저런 정책을 내놓고 대한민국을 가려고 했다면 이건 큰일 나겠는데. 네. 이 대목에서 사실 저도 좀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네. 사실은 이제 롯데 랜드마크 건설할 때 네. 공항 그 각도를 틀어줬다 그래서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거기 무슨 엄청난 비리가 게재돼 있을 거다. 그래서 뭐 포스코 수사, 자원수사 다 했는데 나온 게 없잖아요. 저 자원외교까지. 네. 이건 물론 뭐 제가 정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오해받을 일이라는 거를 한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뇌물 받아서 걸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쓴커피 얻어본 적도 없어요. 롯데 랜드마크 지을 때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뭐 쓴소리 한마디 하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재벌들 불러다가 청수한테 겁줘가면서 돈 내라고 했던 그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이 세계 경제 11위 대국을 국정 운영에 관한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예. 네. 자, 일단 뭐 조사가 계속 될수록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단위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계속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의견이 계속 이제 커지면서 급기야 이제 이번 주 조사에는 84.2%의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점점 줄어서 이제 10%에 불과합니다. 또한 또 이제 이번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가 이제 10월 말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의 조사치를 평균 낸 건데요. 이제 조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조사는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지도가 내려가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조사인데요. 네. 이제 이번 전국의 어떤 난맥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네. 이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야 또는 탄핵이 무려 절반을 넘는 55.3%였고요. 또 거국 중립 내각, 또한 김병준 총리를 이제 임명하고 일부 개각을 통해 수습하자라는 의견은 하야 또는 탄핵보다 훨씬 적은 수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55%, 대통령이 일단 자리는 유지해야 돼 어떻게든 해결해봐라가 한 35%쯤 되는 겁니다. 55대 35. 자, 어떤 게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감안할 때 나은 선택,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만 어떠십니까? 아니, 저거는요, 지금 위기를 다 느끼는 상태에서 어떤 게 덜 위기가 되는 방법을 찾느냐의 고민인 거거든요. 네. 물론 하야나 탄핵하자는 사람들은 분노고 이쪽에 35%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야 덜 위기가 올 거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통령한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지지층이랄까,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곳, 이런 상황이 또 꽃다발이 전달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글귀를 적어서 이제 한 박사모 회원이 청와대로 꽃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카페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는데요. 문구들을 보면은 건강하세요,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힘내세요 등등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꽃다발 이 4개를 청와대에 배달 완료했다라고 글을 적었는데요. 이제 직접 전달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춘추관에 꼭 전달하겠다는 경비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고 아직 한 자릿수는 낮아지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통령이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 문제가 되겠다는 시각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소식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